지금 1월에 두 번째 FEN으로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식습관이나 바쁜 일상 등으로 건강을 관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이웃, 그리고 지인들까지 모두 도울 수 있는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강의가 너무 귀한 강의죠. 진짜 이글 드림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는 뉴틸라이트와 고지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리더님이신데요.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 웰니스 산업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명아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아입니다. 한 시간이 사실은 저한테는 짧은 시간인데 바로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뉴트라이트와 고지혈, 고지혈증 보통 그렇게 부르죠. 고지혈증. 이게 잘 안 물어가네. 예. 저는 이제 어, 대구 한의대학교 근무한다고 해서 한의사는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법학하고 정치학을 가르친 선생입니다. 선생인데 한 20년쯤 전에 이 건강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 다 드시는 이 뉴트라이트 제품을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이 덕분에 저는 이제 건강 관리 잘하고 있고 또 병원에 가지 않는 어, 그런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건강 그 기준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한 17, 8년 전부터 이 건강 관련 책자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어, 아마 권수를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한 2,000권 가량 읽지 않았겠나, 건강책을. 그래서 그 힘과 내공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강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와 고지혈증인데, 뉴트라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출 대신 생활력을 요구하자. 그래서 오늘 이 뉴트라이트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 제품만 이야기하고 그 대부분을 우리가 콜레스테롤 또는 그 고지혈에 관해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아주 멋지게 잘생긴 우주인이죠, 우주인. 이분의 그 이름은 던 그레블린이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죠. 10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좀 장수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의과대학, 여러분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잘 아시잖아요. 뭐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여기를 졸업하셨고 1965년에 이제 우주 비행사, 그러니까 의사 비행사로 이제 선발됐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우주 비행사로 훈련하면서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증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우주선을 타지는 못하고 또, 또 나중에 의사 면허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이후에 이제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 23권 정도의 저술이 있는 아주 초창기 콜레스테롤에 관한 그런 그 많은 연구 업적을 쌓은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이 책은요, 이분이 2006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 리피토란 것은 화이자에서 만든 콜레스테롤 저하제 약이거든요. 그래서 리피토가 뭐냐? 기억의 도둑이다. 그 15번 메모리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소 제목이 나오는데 이 화이자에서 만든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리피토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약물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잘못된 전쟁의 표본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
이가 높은 거를 겁을 먹고 약을 먹게 되면 결국은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에 걸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략은 약 드시는 분이 한 500만 넘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뭐냐면요. 이 콜레스테롤인데 다음 페이지 나오겠습니다만 이 콜레스테롤이란 이 말 뜻은 바로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 우리 특히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우리 정보는 그냥 나쁜 거다. 조금 공부한 분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거는 이제 HDL이죠. 그리고 이거는 LDL이다. 이 정도.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올라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아니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심혈관 질환에 큰 문제가 온다. 때문에 예방적 차원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꼭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대부분 의사나 약사나 제약회사가 전해준 정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오른쪽 그림 보이신 대로 이게 이제 분자 구조식이거든요. 그래서 탄소와 그다음에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결국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의 한 종류다. 근데 뭔가 좀 특별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란 말 뜻은 콜레란이란 말 자체가 담즙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예, 앞에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 말은 담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레오스란 말은 고체, 어떤 물질, 그리고 올은 알코올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합쳐서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세포막의 이중막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 보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세포 속에 이 각 조직에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분절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도 전부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 쪽에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뇌 신경세포의 피복, 우리 지금 전선에 피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에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이루어지죠. 그죠?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우리 뇌신경의 세포 피복이 바로 콜레스테롤 성분인데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뇌신경세포의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뇌전증입니다. 관절병. 그죠? 사람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되어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장에서 혈관 속으로 칼슘이 흡수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니면은 면역에 관계되고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면요. 대장암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담즙산의 원료고. 그리고 우리 세포 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되면은 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면역과 세균 독소를 중화시키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왜 나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책자는 아까 제가 이 건강책자를 1,500권, 2,000권 읽었다 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만든 또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큰 주제는 우리 몸을 정확히 공부하고 우리 몸의 그 항상성, 자연 치유력을 믿고 가급적 병원 가지 않는 몸을 만들자. 또 우리는 뭡니까? 뉴트라이트란 멋진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 덕분에 지금부터 거슬러서 한 5, 6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제 건강을 제가 관리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보고 있을까?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요. 이 왼쪽에 보는 이분은 러시아의 해군 군의관, 그래서 니콜라이 아니츠코프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913년에 지질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가설을 세웠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식물에는 원래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녹인 해바라기 기름을 장기간 토끼에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의 동맥에 경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건 나쁘다 이래 된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토끼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의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지방을 먹이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문제 있는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콜레스테롤의 그 신화를 만들었고 훗날에 와서는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 그렇게 된데도 지금까지 이걸 믿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또 그 약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례냐면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이분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4번 대통령 당선된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중에 사망했는데 대통령을 4번이나 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국장이 치러지고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연 심장병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연구가 일어났는데 결론이 뭐냐? 루즈벨트가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실험 지역이 어디냐면요. 미국의 이 동부 해안 지역에 보스턴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레밍엄 지역이라는 곳에서 5,000명을 모니터하고 논문이 1,200편이 만들어졌어요. 결론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셀 키즈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에 보이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음식과 심장 간의 관계는 건강 간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가설을 하셨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포화지방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이죠. 우리가 돼지비계를 상온에 두면은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딱딱한 지방은 포화지방이에요. 오메가3 지방은 불포화지방이죠. 상온에서 액체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증을 높이고 이게 심장병을 유발한다. 는 가설인데 이 가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22개국에서 수집했는데 딱 자기들 입맛에 맞는 7개 나라만 선별해가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 심장병의 큰 원인, 즉 동맥경화의 큰 원인이 당인데 이거를 사실은 무시하고 지방을 나쁘게 보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 안셀 키즈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터무니없는 실험을 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1년에 미국 그 심장 전문의들로 모인 심장협회에서 음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어요. 뭐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장병이 온다는 거죠. 동맥이 파열한다는 거죠. 이제 의사들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단체적으로 개입이 된 거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하버드의 데이비드 흑스테드 교수가 67년에 이제 연구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이냐면요.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는 뭡니까? 역시 포화지방을 원흉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설탕의 위험성을 축소한 거예요. 근데 이로부터 이제 한 5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심장병 또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설탕, 탄수화물 그리고 이것의 섭취로 인한 염증 때문에 동맥경화 온다. 그리고 심장이 혈관이 파열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대체로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론에 보게 되면은 이
흑테드 교수의 이런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하버드 대학이니까 뭐 당시에는 그 누구도 반발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미국의 식량 중에서 농작물 그러니까 농작물들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된소리를 맞았죠. 그리고 이제 이 흑스헤드 교수의 이 가설이 이 이론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게 77년. 이 수용했는 게 공식적으로 취소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가까이 이 포화지방과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심장 질환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그 덕분에 누가 최고의 수혜자냐면요. 바로 이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 1988년에 미국 이제 보건원 산하의 이런 연구소에서 또 콜레스테롤에 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콜레스테롤 기준치가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LDL,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 기준치를 조금 넘어서거나 많이 넘어서면은 굉장히 이제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다는 내용이죠. 근데 88년에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기준이 얼마냐면요. 콜레스테롤 기준치가 대략 한 300 정도 됐어요. 300. 굉장히 높죠. 근데 기준이 정해지니까 낮아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약을 먹기 시작했고 제약회사는 뭡니까? 광고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쌓여가는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자도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류정호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2008년에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면은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먹지 말자. 아니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 높으면은 그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돌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40년, 그럼 좀 더 확대시키면은 한 60년 가까이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나쁘게 우리가 인식되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죠. 지금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이게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아래쪽에 보시는 화이자에서 만든 리피토죠. 그래서 뭐 크레스토, 그다음에 하라바콜, 조코 이런 약들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요거는 이제 화이자 한국 지사에서 공급하는 리피토란 책이에요. 약이에요. 요 리피토는 뭡니까? 스타틴 계열의 약물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물. 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독특하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이 작용이 결국은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약을 먹고 그냥 수치만 조절하면 끝이 아니고 그 약은 결국 뭡니까? 우리 몸에 엄청난 2차, 3차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이자는 2006년만 하더라도 127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기에 요즘 환율이 한 1,400원대 좀 넘으니까 1,400을 곱해보세요. 127조죠. 그죠? 네, 엄청난 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일 약품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이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역류성 식도염 약이 많이 팔린다는데 그전까지는 콜레스테롤 약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이 화이자에서 만든 리피토만 하더라도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만큼 팔린 거죠. 약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약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96년에 화이자에서 리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약은 20년 지나면은 독제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경쟁 회사에서. 지금 이제 한 70여 가지 약이 우리나라에서 독제약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약의 영양권 안에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왼쪽에 이제 보이는 이 책은 요 책이 이제 번역된 책이 바로 오른쪽에 콜레스테롤은 살인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우페 라번스코프라고, 이분은 이제 덴마크 출신인데 원래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콜레스테롤에 관한 어, 그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선구자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요 2010년에 출간된 책이,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3년에 출간되었죠. 그래서 이제 원제목은 뭡니까? 콜레스테롤의 신화는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제약 여사가 만들어내는 이 상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워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네. 그냥 진행할게요. 네, 두 번째 책은 콜레스테롤 신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이 책도 이제 2013년에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그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스테픈 이 시나트라라는 분은 MD고, 이거 이제 의사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심장 전문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동 저술로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 영상 자료도 이분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스룰이라는 그 허상에 너무 속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어떤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이 되었어요. 2015년, 여기 이제 언론에 난 기사인데, 2015년 2월 달이죠. 2월 달. 요 내용이 뭐냐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건부 산하에 DGAC라고 이런 단체가, 그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뭐예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죠. 아까 흑스테드 교수의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1977년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는데, 대략 한 40년이 지나서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또 우리는 최근에 와서 저도 이제 이런 건강 쪽의 기사를 많이 검색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콜레스테롤이 의사들이 약을 많이 처방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약을 많이 처방하면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걸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책은 저자가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윤섭 박사인데, 우리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푸는 것.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이해하고 내 생활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들이죠. 이 왼쪽에도 건강 관련 책자인데요. 출간된 지 한 10년 정도 된 책자인데, 책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네.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건데, 내 몸은 내가 고쳐야 된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요, 우리 집 주치 자연의학. 책 제목이 원래는 우리 집 주치 자연의학.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 갖고 있으면은 주치의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출판사 문제인지
책이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렇게 책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 책의 31쪽에 보시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은 아까 스타틴 계열의 약이 있다 했죠. 콜레스테롤 약을 어떻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런 영양소들이 고갈이 되더라. 그러니까 약이 갖고 오는 부작용이죠. 의사들은 약은 그렇게 독하지 않다. 안 먹어서 생기는 심장 파열보다는 또 먹어서 생기는 그 예방이 좋다. 이런 식으로 약을 이제 처방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함정은 있습니다. 또 선재광 박사, 이분은 한의사죠. 어, 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혈증 우리가 약을 끊고 근본을 치료해요. 현대약은 모든 대처 방식이 대증요법이죠. 증세에 대처하는 요법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고 당 수치가 높으면 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감기가 오면은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 대정세요법인데 결국 이거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콜레스테롤도 약을 계속 먹고 수치 조절하면요.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혈압이고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이 3종 만성질환은 한 세트입니다. 어떤 분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해서 얼마 안 있어 당뇨약을 먹고 나중에 세 가지 약을 다 먹고 그래서 합병증에 시달리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한정민 이 책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책의 어, 그 콜레스테롤 항목에 가보면요. 우리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손상된 세포가 많을 때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은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아프죠. 그때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뭐 혈관 속의 상처 뭐 그런 것들. 무형의 유형의 스트레스. 스피 도전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때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수면의 질이 안 좋다.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음식이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때문에 염증이 많다. 이럴 때 콜레스테롤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치가. 왜냐? 콜레스테롤의 85%가요. 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이게 보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 몸에 이런 필요 현상이 생기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이유로 대별하면요. 하나는 염증이고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염증이 많은 식생활 또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히 이게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은 이 염증을 없애줘야 되고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되죠. 약을 먹고 이거를 조절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이런 뭐 어려운 용어가 있는 이런 계열의 약인데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이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은 일단은 뭡니까? 간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화학약물은 간과 위장, 소장, 대장, 장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끝내 신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뭐 술도 음식입니다. 예, 지방. 이걸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간으로 들어가죠. 요 지금 파란색 박스는 간입니다. 간. 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들이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고 요게 이제 HMG 코엔자임에 요 용어가 이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HMG 코엔자임이 여기 일종의 조효소거든요. 요게 이제 메발로네이트 쭉쭉 바뀌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스타틴 계열의 약물, 이 리피토 같은 경우에는
이 HMG 코엔자임 A에서 메발론 H로 바뀌는 이 과정을 절단시켜 버린 거예요. 딱 절단시키니까 그 이후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코엔자임 A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니까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죠. 앞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소변과 방광, 그 신장에서 알도스테론 이게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만들어지는 거는 구체적인 사안이고,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은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가 간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써보게 되면요, 우리 몸의 방패란 뜻이에요. 결국은 이 오른쪽에 이 다룰면은 이 고기 육자거든요. 우리 육체. 육체의 방패가 무너지는 거예요. 간은 영어로 리버죠. 살아있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이 나빠지니까 우리가 방패가 무너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건강하자고 먹었는 게 오히려 더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서히 오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노화 때문인가? 하는 일들이 거의 뭡니까? 이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코엔자임 A라는 것은요, 이게 원래 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소죠.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A가 가장 많은 장기는요, 심장이에요. 우리 심장은 하루 24시간 당력을 조절해 가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코엔자임 Q10이 안 만들어져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처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왜 먹었습니까? 심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먹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심장에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런 게 바로 콜레스테롤 약이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지금 6가지가 나열됐는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나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간기능 저하, 금방 말씀드린 심장병.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뇌가 지방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뭐 고령화가 되어서 그런가 또 있겠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억의 도둑을 내가 한 명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학적인 관점에 보면 간이 관장하는 우리 몸의 조직이 근육이에요. 근육에 통증이 오고 심지어 근육이 횡문근이라는 것은 가로무늬 근육이죠. 가로무늬 근육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남성 여성 호르몬부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제2형 당뇨병까지 시작이 된다. 이거를 알고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약을 드시는 분은 이걸 모르고 드시는 거죠. 서서히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과 같다. 자, 화이자에서 만든 리피토인데요. 이게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아토르바스타틴이라고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죠. 이 저하제를 계속 장기간 복용하니까 이 남성 호르몬인 뭡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남자들의 발기부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에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비아그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거 뭐 다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어찌 보면 제약회사. 대단하죠. 병 주고 또 약 주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과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미지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혈관이 삼중막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이 내피거든요. 이 내피 쪽에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 내피에 쌓이는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 압력을 못 이기는 혈관이 파열이 된다.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권하는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제약회사의 주장이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단순하게 콜레스테롤이 이, 이 그냥 혈관을 속을 흘러야 될 콜레스테롤이 부단히 이렇게 내피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자, 그러면은 혈관 내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어, 혈관이 좁아지고 동맥경화가 오는데 그럼 뭘까 원인이? 콜레스테롤과 관련시키면요.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뭐죠? 콜레스테롤이 산화됐을 때, 산패되었을 때. 결국은 혈관 속에 염증 물질이 가득 있을 때 반대로 말하면은 내 혈관 속에 항산화 물질이 적을 때, 적을 때 콜레스테롤은 산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뭡니까? 반으로 잘라서 그대로 두면은 갈변이 되잖아요. 그거는 산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몬즙을 바르거나 아니면 어때요? 아세로라 C를 거기에 발라두면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되죠. 항산화가 됐잖아요. 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내 혈액 속에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으면 이게 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산화가 안 되면은 얘들은 혈관 내피 속으로 들어가서 축상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를 아주 초기에 제대로 연구한 분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레드 어, 후물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장수하셨죠. 103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위스콘신 대학의 종신교수로 있은 분인데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은 98세 때도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것을 왜 미국 FDA가 경고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나이가 98세예요. 정말 대단한 분.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산화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뭡니까? 잠을 줄여야 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운동을 또 새롭게 시작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항산화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1번부터 6번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은 산화되었을 때 동맥경화 원인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호모시스테인. 우리가 이제 단백질 대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스테인이 만들어질 때 잘못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런 독극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왜 만들어지냐면요. 비타민 B6번, 9번, 12번. 요게 혈액 속에 부족하면요. 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동맥경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트비를 드셔야 되고 B 플러스를 드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산화질소, NO, 산소와 질소죠.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혈관이 부드러운데 이게 적게 만들어지면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동맥경화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까?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근본 원인 물질이 뭐냐면요. 여러분 드시는 프로틴입니다. 식물성 프로틴. 그래서 프로틴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을 먹어도 혈관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타민 C 플러스 프로틴이 특히 프로틴 속에 리신 요거는 어, 그 필수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에 프롤린, 그 다음에 글리신 요거는 불필수 아미노산. 요 세 가지 주성분인 프로틴과 비타민 C가 뭐를 만듭니까? 콜라겐을 만들잖아요. 콜라겐은 세포의 결합 조직이죠. 그래서
요게 부족해도 혈관이 경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고 프로틴 드시면요, 혈관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칼슘과 칼륨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거는 미네랄이죠. 요게 부족해도 혈관이 경화가 돼요. 혈관 세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도 혈관이 딱딱해지죠. 혈관 세포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는 이제 오늘 강의하고는 간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 검사에서 높은 사람들은 약을 드실 게 아니고 뭡니까? 항산화제 영양소를 드셔야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의외로 건강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콜레스테롤 산화 방지를 적극적으로 주창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언스 폴링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자. 그러면은 얘가 비타민 요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성염증을 잡을 수 있고, 그죠? 나가서 결합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비타민 C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알버트 센트 저레지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타민 C를 찾아냈는데, 그리고 나서 비타민 C 구조가 밝혀지고 합성 비타민이 만들어져 가지고 뭡니까? 합성 비타민 C하고 그 다음에 원래 비타민 C는 어디서 찾아졌습니까? 파프리카잖아요. 파프리카. 그래서 그 기니피그 실험에서 파프리카를 먹인 기니피그와 합성 비타민 C를 먹인 기니피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합성 비타민 C를 먹은 기니피그는 계속 피를 흘리는 괴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파프리카를 먹은 기니피그는 괴혈병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파프리카 속에는 비타민 C 플러스 뭔가 있었는데 그게 이 제러지는 모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예요. 요즘 말하는 식물 영양소. 그래서 우리가 합성 비타민의 한계는 이미 1937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 센터 제러지가 합성 비타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광고에 뭐 합성 비타민 광고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네들은 전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는 분 잘 아시죠? 그죠? 칼 램보그 박사님. 이분은 이 알버트 센트 제러지와 거의 동시대에 이 식물 농축물에 관해서 연구를 한 분이죠. 이분은 학자지만은 이분은 학자면서 실천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좋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이분의 식물 농축물 연구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연구는 사실은 뭡니까? 앞에서 든 두 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센터 저레지, 이분들의 업적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항산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죠? 뉴트라이트 이 창업하신 이 칼 램보 박사님의 그 영향이 참 절대적이고, 오늘날 와서 이제 만성염증이 암이 된다는 게 거의 이제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 예방에도 어쩌면은 치유에도 이런 식물 농축물, 식물 영양소, 파이토팩터, 그죠? 플라보노이드.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지고 우리가 가까이 영양소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램보 박사님의 덕분이죠. 저도 그 덕분에 지금 한 25년 정도 병원 안 가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분들은요. 이 수치가 높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도전한 분들은 한 달 내내 높을 거예요. 혈액을 검사해 보면. 근데 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이게 산화되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 몸에는 원래 항산화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고 대표적인 게 코엔자임 Q10이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드셔도 좋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도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런 거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뭡니까? 효소로 지금 제품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뭡니까?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고,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영양소죠. 그래서 이 효소가 간에서 만드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제로도 드시고 또 영양소도 드시면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흔히 이제 비타민 A, C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로틴 플러스, 아시로라시, 그 다음에 오메가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자체가 굉장히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엔자임 Q10, 이것도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또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색깔 있는 야채나 과일에는요, 전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죠. 이거는 우리 뉴트리엔트만 있는 건데, 어쨌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더블엑스를 물에 이렇게 넣어보면요, 그 물에 풀리면서 총천연색이 아마 육안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더블엑스에도 이런 색깔 있는 야채나 과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충분하다. 그래서 더블엑스만 드셔도 사실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쓴 성분이죠. 녹차의 떫은 성분입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다 식물 영양소죠. 그 다음에 갈리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 성분, 그죠? 이것도 뭡니까? 직접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HMG 코엔자임 A, 이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시키고.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의 공통 특징 같아요. 그리고 레시피에 들어있는 포스파티딜콜린, 이거는 뭡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 이제 비슷한 성분이 보면은 이게 전부 대두 추출물이잖아요. 포스파티딜세린, 이거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비슷한 용어지만 인지질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옥타코사놀,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폴리코사놀인데, 이 폴리코사놀은 뭡니까? 핵심 한 6, 70%의 성분이 옥타코사놀이에요. 이 옥타코사놀이 우리는 뭐죠? 지구력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옥타코사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염증을 없애주고. 멋지죠? 예.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좀 수치가 높다는 게 뭡니까?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소 섭취를 좀 주기적으로, 그죠? 끊지 말고 쭉 드시면은 수치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대별해 봐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장이 좋다. 장이 좋다. 두 번째는 장이 나쁘다. 좋지 않다. 나쁘다. 그래서 장이 나쁘고 이런 분들은 뭘 먹어도 잘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 영양소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속의 법도 있지만은 영양소를 보면은 장을 좋게 만드는 영양소는요, 첫 번째가 유산균이고, 그리고 식이섬유예요. 요즘 굿모닝 하시고 마이크로 바이옴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두 번째가 장에 좋은 거는 바로 저, 비타민 B군입니다. 과거에 이스트 B, 그죠? 그리고 B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타민 C, 그리고 칼맥이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는 위장의 염증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위장의 염증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속쓰림이 오죠. 근데 알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속쓰림이 오는데, 그렇다고 위장병을 치료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염을 없애주는데 비타민 C가 원래 탁월합니다. 그리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칼슘, 마그네슘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시면서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장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정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항산화 영양소를 드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블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누구보다 먼저 식물 영양소를 연구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칼렌보그는 1930년대 북미 최초로 알려진 종합 비타민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칼렌보그의 철학과 과학을 발판으로 85년 동안 끊임없이 식물 영양소를 연구해 왔으며 이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2019년 더블엑스가 변화하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쁜 일상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에 노출된 한국인을 위해 더블엑스의 포뮬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더블엑스에는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담겨 있고 기존 대비 함량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케르세틴, 캠페롤의 경우 기존 대비 2배가량 증가했죠. 이를 위해 천여 가지 원료 라이브러리 리서치와 2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깐깐하게 원재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인 몰리브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완제품 인체 시험을 통해 새로운 더블엑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블엑스가 항산화를 통해 DNA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더블엑스는 더블엑스를 계속 넘어설 것입니다. 2019년 자료네요. 그 이후에 또 아마 나왔지 싶은데 이 항산화의 용어가 안 나왔죠. 그래서 꼭 앞에서 그 여러 가지 개별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거 드시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항산화 기능을 높여가지고 콜레스테롤 산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023년에 출간된 책이 콜레스테롤에 쫄지 마라. 이 일본 학자가 지은 책인데 번역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면은 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약을 선호하는 분들은 약은 언제나 독이거든요. 약은 장을 망치고 간을 망치고 신장을 망치는 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약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알려 주시고 또 우리 이 좋은 제품을 많이 전달하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약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부터 구제하시고 또 주변 분들도 구제하시는 그런 건강 전도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뭐 Q&A 시간을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해진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하겠습니다.